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변호사 이강혜입니다. 저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맡은 발표는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중에서 EU GDPR의 바이오 정보 처리 관련해서 컴플라이언스 사례 소개해드리는 것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일단 바이오 정보 처리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개념과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를 해보고 실제로 어떻게 컴플라이언스를 진행했었는지 좀 약간 가공된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바이오 정보라고 하면 GDPR에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안면 이미지나 지문 정보와 같이 개인의 그 신체적, 생리적, 행태적 특성을 통해서 관련된 정보를 특정 처리 기술로 얻어진 것을 말하는데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인을 식별할 수 있게 해주는 정보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떤 신체적 정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생각해 보실 때는 출입문에 들어가실 때 지문이나 홍채 정보를 입력을 하시고 들어가시게 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정보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상 이제 출입문으로도 많이 쓰시고 아니면 좀 인사정보 시스템을 쓰시는 기업들 중에서는 이제 홍채 정보 등을 통해서 그 기업에 출입을 하고 이제 관련된 정보들을 그 식별컵으로 해서 쌓아가시는 경우들도 있으십니다. 그러면 이 이제 바이오 정보는 GDPR에서 말하고 있는 특정 카테고리에 속하는 정보에 해당하는데요. 이 정보는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고 있는 민감정보와 유사한 개념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격상 다른 일반 개인정보와는 달리 좀 민감해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정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제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이제 맞고 그 외에 이제 예외적으로 명시적인 동의나 기타 합법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보의 종류에 대해서는 법에서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지칭하고 있는 민감정보와도 상당히 유사한 개념들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바이오 정보가 이제 그 민감정보의 하나로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감 정보를 처리하실 때에는 일반적으로 그 GDPR상 개인정보 처리할 수 있는 적법한 근거 외에도 민감 정보 처리를 위한 별도의 적법한 처리 사유가 필요하시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금 기업들과 가장 연관성이 있는 적법 처리 사유로는 첫 번째로 보실 수 있는 이제 정보 주체의 명시적인 동의에 아마 관심을 많이 보이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처리 근거를 갖추시고 민감 정보를 처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러한 정보를 처리를 하실 때 갖추셔야 될 몇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일단은 GDPR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 활동을 기록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 처리 활동 기록해야 되는 의무는 원칙적으로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종업원 수가 250명 이상인 경우에 부여가 되는데요. 이러한 이제 기준이 부여된 것은 GDPR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이 뭐 규모가 아주 작은 기업들이 다 준수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어떤 배려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외적으로 규모가 이에 미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정한 개인정보를 처리하실 때에는 이런 개인정보 처리 활동 기록을 하셔야 되는 의무사항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필요한 예시사항들이 법령에 열거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정보 주체의 권리와 자유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들, 또 민감 정보를 처리하실 때, 아니면 이제 범죄 경력이나 범죄 행위에 관련된 정보를 처리하실 때가 이 예시 사유로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바이오 정보를 처리할 때에도 이러한 개인정보 처리 활동을 기록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하셔야 되는 이제 의무가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GDPR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제 개인정보를 처리하시기 전에 사전에 그 개인정보가 어떤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면 이에 대해 사전적인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이제 윤재석 이사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이제 기관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반드시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GDPR 같은 경우에는 뭐 기관인지 기업인지에 대한 구분보다는 일단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이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기본적으로는 자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데 법에서 이제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사항들을 또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시면 네, 그 두 번째 민감 정보를 처리하실 때에도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DPO를 지정을 하셔야 되는 의무가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DPR에서 말하고 있는 DPO는 잘 아시는 분들은 이제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이제 CPO와 좀 유사한 개념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반드시 DPO를 지정해야 되는 케이스로 이제 정부 부처나 관련 기관의 경우, 그다음에 컨트롤러나 프로세서의 핵심적인 활동이 열거되어 있는 이 두 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DPO를 지정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두 번째, 민감 정보나 범죄 정보에 대한 대규모의 처리를 하실 때 DPO를 지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민감 정보에 대한 대규모의 처리라고 하면 앞선 발표에서도 설명이 좀 됐었는데 이제 대규모의 처리라는 기준이 법에서 그 기준까지 뭐 세세하게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 통해서 이렇게 어떤 일정 규모 이상의 처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는 경우, 즉 기업들이 서비스를 진행을 하시거나 연구 개발을 하실 때 민감 정보를 처리하신다 하면 이 기준에 좀 부합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서는 간략하게 어떻게 바이오 정보를 처리할 때 이제 필요한 개념들은 무엇이고 지켜야 될 활동들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는데요. 실제로 사례에서는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이제 간단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어떤 특정 기업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너무 드러나게 되면 좀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공을 거친 사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A사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A사는 EU에 거주하는 자연인들에게 웨어러블 기기를 부착을 해서 심박수를 측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박수 정보를 측정을 할 때 이 정보가 과연 바이오 정보에 해당하는지, 또 EU에 거주하는 자연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이 회사가 이제 한국에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EU 그 GDPR 적용 대상이 되는지부터 먼저 검토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규모에 대해서도 역시 GDPR상의 요건들을 이제 어떤 요건을 준수해야 될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다음으로 넘어가면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기업은 이제 심박수 정보를 측정을 하기 때문에 이게 신체적, 생리적 특성에 해당이 돼서 내가 개인 정보를 중에서도 이제 바이오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궁금증을 가지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때 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바이오 정보는 이제 신체적, 생리적, 생태적 특성에 대한 정보이기도 한데 더불어서 요건이 자연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여야 하기 때문에 심박수 정보 그 자체만으로 누군가를 식별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보아서 이 심박수 정보는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리된 정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판단을 해보았습니다. 다만 이제 이 심박수 정보가 그대로 그 해당 정보만 수집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부착한 사람의 이제 위치 정보와 같이 결합돼서 만약 측정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이제 운동량, 그러니까 위치 정보를 통해서 측정할 수 있는 운동 데이터와 결합을 해서 심박수가 이제 변동되는 그 변동값을 측정할 수가 있게 되고,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운동량 변화에 따라서 이 사람이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까지도 좀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거는 바이오 정보라기보다는 민감 정보 카테고리 중에 있는 이제 건강에 관한 정보에는 해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이제 판단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특수한 카테고리에 있는 정보 중에 이제 건강 정보에 해당하면 민감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진 아까 준수해야 되는 요건들을 또 준수해야 되는 요건들을 갖춰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업은 굉장히 소규모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 종업원 수가 이제 GDPR에서 요청하고 있는 250명에는 미치지 못하였는데, 다만 이제 민감 정보를 처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개인정보 처리 활동을 의무적으로 문서화해서 보관해야 되는 의무를 부담할 것으로 생각이 되었고, 이 경우에
되어서 이제 관련한 사항들을 이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정보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민감 정보에 해당할 수가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그다음에 이때 영향평가를 수행할 때에는 한국에 있는 기업들은 이제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낯설어 하시기 때문에 관련해서 어떤 근거를 이제 참고 사례를 볼 수 있는지를 많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때에는 이제 그 규제기관 중에 큰일이 발표하고 있는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툴이 있습니다.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쉽게 찾으실 수가 있을 텐데 거기에 보시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항목들이 나타나 있고 입력을 하시게 되면 이제 충분히 자체적으로 이제 영향평가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다만 그 이제 입력을 하시게 될 때 입력한 정보들은 이제 어떤 정보를 처리하게 되고 이런 내역들을 이제 상세하게 기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기업에서 DPO를 지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질문을 하시게 되는데요. DPO를 지정하시게 되는 그 요건을 보시게 되면 워킹 파티 가이드라인에서 이제 핵심 활동이 어떤 그 DPO 지정 의무와 관련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 활동이라고 하면 기업이 이제 부수적으로 수행하는 업무가 아니라 그 해당 기업 그 데이터 컨트롤러로서의 해당 기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주된 작업을 할 때 이게 이 주된 작업이 개인 DPO 지정하는 의무와 부합이 될 때에 그런 의무사항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A사 같은 경우에는 심박수와 위치 정보를 측정을 해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기업의 주된 활동이기 때문에 핵심 활동이 이제 건강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므로 이런 A사 같은 경우에는 DPO를 지정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이제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만 이제 DPO를 지정을 하실 때 당연히 기업 내부적으로 DPO의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수행하실 수 있는 분들이 수행을 하시면 가장 좋겠지만 이런 DPO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신 분들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외부적으로 이제 DPO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외부 인력을 지정하실 수 있는 서비스들이 많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EU 현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필요한 외부 인력을 통해서 DPO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EU에서 수집되는 정보를 한국으로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그 외 국가로 이전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전에 따른 조치들도 검토가 필요하십니다. 앞서 여러 번 소개된 것처럼 이제 EU와 한국 간에는 이제 적정성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 현지에서 수집된 정보들이 한국으로 이전될 때에는 비교적 보호 조치 없이 수월하게 이전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오해를 하지 않으셔야 되는 부분들은 EU에서 수집된 정보가 이제 한국으로 이전되는 것까지는 매우 수월하게 오실 수가 있지만 그 외에 다시 다른 국가들로 이전을 하실 때에는 적정성 결정을 받은 국가로 이전되는지 아니면 적정성 결정을 받지 않은 국가로 이전되는지 구분하셔서 판단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적정성 결정을 받지 않은 국가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보호 조치들을 또 준수하셔야 되는 사항들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발표드린 사례에서는 이제 그러한 요건들을 갖추어서 이렇게 심박수와 위치 정보를 처리하는 것으로 이제 정리를 하였었고요. 근데 두 번째 사례에서는 이제 임상 실험을 할 때에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한 스타트업들이나 조그만 소규모 기업들이 이제 임상 실험을 수행을 하면서 뭐 직접 수행을 하기도 하고 현지에 있는 다른 업체를 통해서 하기도 하는데요. 임상 시험을 할 때에는 그 특성상 각 지역에 있는 그 거주민들의 정보, 그 인종이나 아니면 뭐 거주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 특정 지역 안에서만 이제 처리를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다양한 지역에서 정보를 처리해야 되는 그런 니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했던 B사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학 연구 개발을 하는 회사로서 반드시 EU 거주민의 정보를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임상 실험을 할 때 개인으로부터 그 실험 참여자로부터 이름이나 생년월일 정보를 받았어야 했었고 그 외에도 이제 그런 실험 조건들을 맞추기 위해서 병력의 유무나 아니면 복용 중인 약물이 있는지 투약 정보 같은 것들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업은 이제 현지에는 사업장이 없는 회사였고 그 종업원 수가 이제 250명 미만의 작은 규모의 회사였습니다. 그때 이 회사에서 궁금했던 점들은 이제 EU GDPR 적용 대상인지 여부와 만약에 적용 대상일 경우에는 그 처리하는 이름이나 생년월일 그다음에 투약 정보가 민감 정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약간 포괄적으로 질문을 해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저희가 이제 검토를 했을 때에는 처리되는 정보가 어떤 자연인과 관련돼 있고 식별 가능한 정보로 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에는 해당이 된다고 판단을 하였고 보다 구체적으로 이게 민감 정보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서는 그 수집되는 정보 중에 병력이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뭐 드시는 약물이 있는지 여부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런 정보들은 이제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이 된다라고 그래서 GDPR 상에 있는 민감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B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업의 이제 핵심 활동, 주된 업무가 임상시험 결과를 이제 취득을 해서 관련한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그 주된 활동이기 때문에 B사 자체가 이제 데이터 컨트롤러에 해당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다음에 그 외에 다른 요건들도 그 데이터 컨트롤러이자 민감 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요건들을 갖춰야 된다는 답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해당 회사도 마찬가지로 250명 미만의 소규모 회사이기는 했지만 개인정보 처리 활동 기록을 의무적으로 남기셔야 된다는 측면으로 이제 가이드를 드렸고, 그다음에 저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도 필요하시다라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때에도 이제 DPIA에 관련된 정보를 드리고 이제 수집하셔야 되는 정보들, 기록하셔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제 만약에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을 하실 때에는 이제 이게 낯설다 보니까 이걸 얼마나 자주 어떻게 처리하고 그 추후에는 어떤 사후 관리를 하셔야 되는지도 같이 이제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요.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실 때에는 일단은 자체적으로 수행을 하신 후에 이걸 뭐 파기하시거나 한 번 수행하고 넘기시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 영향평가를 수행을 하시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해당 회사도 규모는 매우 작았지만 주된 활동이 이제 민감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DPO를 지정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DPO 지정을 하실 때 이제 그 현지에서 직접 찾아보시기는 좀 어려우시기 때문에 한국에서 찾아보실 때 과연 이제 DPO 관련해서 어떻게 선정하시는지도 많이들 문의를 주시는데 이게 뭐 특정한 기준이 있다고 보기는 이제 어려움으로 간략하게 이제 구두로 답변을 드릴 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로부터 이렇게 참고 자료를 받아보시고 그 안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또 선택하실 수 있게 하는 경우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정보를 찾아보시고 그 각 기업에서 원하시는 서비스를 이제 선택을 하셔서 적정한 가격대와 적정한 서비스를 보시고 선택하시는 것을 이제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B사 같은 경우에도 수집한 정보가 한국으로 이전이 되거나 그 외에 다른 국가로 이전되는 경우들도 고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역외 이전에 따른 조치도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제가 이제 발표 자리에 따로 넣지는 않았는데 당연히 이제 데이터를 처리를 할 때 직접 모든 것을 처리하시는 경우도 있고 뭐 한국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수탁자를 통해서 처리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을 하시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프로세싱 어그리먼트 DPA를 체결을 하시면서 그때 필요한 사항들을 이제 그 계약서 안에 충분히 기재하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제 데이터 프로세싱 어그리먼트를 체결을 하실 때 한국 같은 경우에도 그 우리 개인정보보호법 26조에 보시면 그 필요한 사항들이 그 계약서 안에 들어가야 하는 사항들이 이제 열거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한 항목들이 이제 DPA에도 뭐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시고 체결을 하신다면 추후에 이제 한국에서 정보가 또 외부에서 GDPR 국가에 처리될 때에도 많이 이제 검토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한국에서 이제 엄격하게 들어가야 되는 요건들 중에 보호 조치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잘 반영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계약 체결을 하실 때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Q&A는 따로 자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넘어가겠고 제 발표는 일단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